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보니까 저 국민들로 하여금 좀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뉴스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정호성 씨가 시민사회수석실 제3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듣는 순간 제 느낌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로서 봐서는 정호성이 이른바 최순실이죠. 옛날 이름은 최소한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특별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총괄했죠, 수사를. 그때 정호성이 보여주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충성심 뭐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 뭐랄까 좀 느낌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시민사회수석실에 제3비서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정호성을 갖다가 이른바 구속 수사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대통령으로서 사면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와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했고,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받은 느낌이 이겁니다.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으로 전광삼 전 비서관이 이번에 시민사회 수석이 되었죠. 전광삼 씨는 울진 출생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나와서 서울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2012년부터 이제 정계에 투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춘추관장을 했죠. 행정관을 거쳐서 춘추관장했고, 그러니까 전광삼 씨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하고 비서관급인 대외협력비서관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대외협력비서관인 그 춘추관장 하고 했을 때 그야말로 대통령실, 청와대의 대통령실을 들었다 놨다 했던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그 중에 사실은 정호성이 핵심입니다. 원래 4인방이죠. 이춘상 씨라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춘상 씨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초기에 교통사고로 고인이 되는 바람에 결국 이 문고리 3인방이 들어오게 되고, 이 문고리 3인방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닥을 깐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호성 씨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사회 수석실의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거는 흔한 얘기로 가치관에 혼돈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정호성 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부탁한 바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정호성 씨를 비롯해서 이재만 씨를 비롯해서 안봉근 씨,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들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그동안 지근거리에서 퇴임 이후에 보좌하고 모셨던 사람은 이번에 당선된 유영아 변호사가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하죠. 자, 그런데 정호성 씨 왜 갖다 긁어부스럼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광삼 시민사회 수석,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정관을 지냈고 또 춘추관장을 지나면서 그때 정호성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정호성의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임명을 갖다가 누가 대통령에게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아직까지 결론 난 건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보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만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그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나오는 말에 의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잠시 잊고 있습니다만은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일종의 밀사 역할을 하면서 거중 조정했다라고 하며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기자 회견까지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혁백과 함성득 이야기 오고 가는 이야기들 또 함성득 교수가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렇다면은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안도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정치라는 것이 다 협치고 협상이고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피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 안나푸르라 갔을 때 두 사람이 당시 문재인과 김정숙 두 부부를 갖다 수행하게 되죠. 한 사람이 양정철이고 한 사람이 탁현민입니다. 이 네 사람이 안나푸르라 가면서 이른바 대권의 꿈을 갖다가 모락모락 키웠고 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저쪽 광흥창 팀이라고 만들어서 그때 보면은 임종석을 갖다가 일단 좌장격으로 놔두었습니다만 실제 그 광흥창 팀을 갖다가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양정철입니다. 양정철은 물론 결과적으로 문재인 5년 동안 어떻게 공직은 맡지 못했습니다만 당직은 맡았었죠. 세게 맡았죠. 그리고 2020년 어떻게 총선도 사실 밑그림을 그렸던 것이 양정철이고 그러저러 했습니다. 양정철이 그런 양정철 한간에는 보면 양정철과 또 윤석열 당시 검사와는 무척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재인의 최측근 중에 최근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마지막 문재인 비서라 할 수 있는 양정철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검토했다라는 얘기 듣는 순간 골이 띵했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정호성이 낄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호성을 갖다가 또 시민 사회수석실의 제3비서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박영수 특검 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그야말로 난도질했던 척결했던 뿌리를 뽑겠다고 대들었던 그 이른바 국정농단 그 사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멸문지화를 거의 당하다시피 한 정호성을 갖다가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쓴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을 바라보는 자유보수 중도 우파 국민들의 이른바 판단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호성 씨 비서관으로 쓴 부분을 갖다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정호성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부탁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정호성을 씀으로써 이른바 뭐 예전에 탄핵의 강인이 뭐니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목에 왜 우리 자유보수 우파가 가장 아파하던 2016년 바로 그 최순실 사태 그걸 갖다가 왜 다시 불러일으키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생각이 있겠지만은 정호성을 갖다가 비서관으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쓰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